이별의 아픔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꼭 뜨겁게 사랑했다거나 다시 만나면 좋아질 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별 후 다시 만나고 싶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김수정입니다. 선생님, 제 지인이 이별 후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이별의 아픔을 빨리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찌질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거 전문가가 보기엔 어떠신가요? 이별을 하면 누구나 커다란 슬픔과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남들은 잘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찌질할까라고 자신을 비난하는 건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며 연애를 시작하죠. 연인은 깊은 애정과 친밀감을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별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면 힘든 시간을 겪기 마련이에요. 이로 인해 상실감과 슬픔, 고립감을 느끼며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과 허무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거나 자신의 잘못으로 이별을 맞이했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힘든 마음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헤어진 연인의 SNS를 몰래 보며 밤을 새우기도 하고 밤늦게 전화를 걸고서 다음날 후회하기도 하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헤어지고 나서 막 새벽에 문자를 보내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막 몸이 아프더라고요. 이거 정상인가요? 맞아요. 그만큼 이별은 힘들죠. 사실 이별을 하면 아프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어요. 실연을 당하면 우리 뇌에서는 여러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급격히 변화하는데요. 특히 도파민과 옥시토신, 세로토닌의 변화가 두드러져요. 연애할 때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다가 이별을 하면 이 도파민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죠. 그러면 마치 금단 증상을 겪는 것처럼 강한 상실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옥시토신은 연인 사이에 사랑과 신뢰,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이별과 함께 이 옥시토신의 분비도 줄어들면서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죠.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 역시 줄어드는데 그러면 슬픔과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과다 분비로 면역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고열에 시달리거나 감기와 심한 몸살까지 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별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플 뿐만 아니라 이런 몸의 변화로 인해 실제로 아프고 힘든 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별을 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힘들어하잖아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별의 과정과 의미는 모두가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이별의 아픔을 느끼는 기간과 정도가 다른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애착의 유형별로도 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차이가 나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회피형의 경우 이별도 방어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일이나 쇼핑 같은 외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거죠. 그러나 억눌렀던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몰려오면 극심한 우울감과 좌절감, 무력감에 빠져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불안형은 친밀감을 중요시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이별 후에 후유증이 더욱 아프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해 SNS나 전화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거나 집 앞에 가서 기다리기도 하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점차 집착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감이 커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힘드니까 당신도 힘들어야 해 라는 복수심도 생기고요. 어떤 경우에는 외롭고 공허한 마음에 충동적으로 채팅 앱을 깔고 즉흥적인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자책과 후회를 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불안과 혼란감이 더해지죠. 회피형과 불안형 모두 이별의 아픔을 서둘러 잊으려 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충분히 느끼고 수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억지로 잊으려고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나요? 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성인 초기에는 이성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발달 과제입니다. 이 시기에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애정관계를 맺는 건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실연의 아픔을 건강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심한 고립감에 빠지게 되면 이후 다른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별을 잘 극복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별을 잘 극복하는 방법을 4단계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별을 인정하세요. 이별로 인한 상처가 너무 크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를 부정할 수가 있어요. 아직 나를 좋아할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라는 기대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더 크게 해요.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나 SNS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의 유통기한이 다했구나 라고 혼잣말을 해보세요. 이는 뇌가 이별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사람은 소중한 대상과의 이별 후 5단계의 애도 과정을 거치는데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입니다. 사실을 부정했다가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괜찮은 것 같다가 다시 또 우울하고 원망과 비탄에 빠지기도 하죠. 여러 단계의 감정들이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건 아주 당연합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말고 그저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두 팔을 벌려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상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돌보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픔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수면 시간을 지키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 의식적으로 평소보다 더 자신을 잘 돌봐주세요.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이런 방법들이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고 삶의 생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친구나 가족, 상담사 등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안전한 대상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충분한 공감과 위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와 자존감을 다시 회복한 이후에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다음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를 정리해 나간다면 아픈 이별이지만 성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들다, 다 필요 없고 제외하는 방법 없냐는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다시 만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볼 것을 권유드려요. 이별의 아픔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꼭 뜨겁게 사랑했다거나 다시 만나면 좋아질 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이별로 인한 상실감과 익숙했던 관계에 대한 그리움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닌 함께했던 시간과 추억을 그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별 후의 감정이 진심으로 상대방에 대한 마음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안정감을 되찾고 싶은 바람인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이별 후 다시 만나고 싶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것도 좋아요. 다시 만났을 때 서로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을까? 서로의 인생관, 가치관 등 중요한 영역에서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나? 헤어졌던 주제에 대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까? 서로의 욕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나? 이런 질문들에 편안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다시 연락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리 전문가가 이별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이별은 우리가 지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별은 참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별 후 성장이라는 말도 있듯이 떠나간 사람을 잘 보내고 남겨진 이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내고 상처받은 자신을 돌보는 것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사랑을 했고 이제 그 계절이 지나간 것 뿐입니다. 이번에는 스스로를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성숙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